살모네의 공주인 티로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티로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시데라에게 온갖 학대를 받으며 자라는데요. 어느덧 어여쁜 여인으로 자라난 티로는 강의 시인 애니페우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강가에 앉아 애니페우스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애니페우스의 마음을 얻을 순 없었습니다. 달빛이 아름다운 어느 날 강가를 거닐고 있던 포세이돈은 애니페우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티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얀 피부의 아름다운 티로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포세이돈은 애니페우스로 변신해 그녀에게 접근하게 되는데요. 포세이돈이 변신했다는 사실을 알리 없던 티로는 애니페우스로 변신한 포세이돈에게 안기게 됩니다. 이때 포세이돈은 물기둥을 세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 뒤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티로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지만 계모인 시데라가 무서웠던 티로는 아무도 모르게 아이들을 버리게 됩니다. 버려진 아이들은 말을 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어린아이들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그들은 아이들에게 펠리아스와 넬레우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청년으로 성장한 형제들은 자신들이 티로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계모인 시데라에게 학대당했으며 시데라가 두려웠던 티로가 형제들을 버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격분한 두 형제들은 복수를 다짐하며 시데라를 찾아가는데 위협을 느낀 시데라는 헤라의 신전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형제들은 시데라를 끝까지 쫓아가 헤라의 제단 위에서 심장에 칼을 꽂아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포세이돈의 피를 이어받은 두 형제들의 복수는 거칠 것이 없었으며 잔인했습니다. 시데라가 도망친 곳이 헤라의 제단이라는 사실 또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시데라를 향한 피의 복수뿐이었죠. 그 후 티로는 이올코스의 왕 크레테우스와 결혼하게 되고 크레테우스는 그녀의 쌍둥이 아들 또한 입양하여 키우게 됩니다. 티로에게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날들이었고 크레테우스와의 사이에도 새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크레테우스는 새 아이들이 다 자라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새아버지가 죽게 되자 펠리아스는 왕위 승계 1순위였던 아이손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추후 아이손이 성인이 되면 왕위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펠리아스는 혹시 모를 반란에 대비하여 어린 새 동생들을 유배시키고 쌍둥이 형제마저 추방하는 치밀함까지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아이손은 유배 생활 중에 팔라코스 왕의 딸 알키메데와 결혼하여 아들 이아손을 낳게 되는데요. 펠리아스가 아들을 죽일까 두려웠던 아이손은 알키메데가 사산하였다고 속이고 이아손을 몰래 키우게 됩니다. 아이손은 아들이 자라 자신이 빼앗겼던 왕좌를 되찾아오길 바라며 영웅들의 스승이었던 케이론에게 보내 교육을 받게 합니다. 너는 커서 펠리아스에게 빼앗긴 왕좌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이올코스의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다. 펠리아스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내가 왕위에 올라야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바람은 어린 이아손에게 권력을 향한 강한 욕망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도 전에 특정한 욕망을 강요받게 되면서 아버지의 원수인 펠리아스를 물리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만이 그의 운명이자 신이 맡긴 사명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욕망은 권력을 향해 집중되었고 그것이 이아손의 전부이며 존재의 이유가 되었는데요. 이아손은 그렇게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왕위를 되찾기 위해 이올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왕권을 내어주고 싶지 않았던 펠리아스는 이아손에게 절대로 잠들지 않는 용이 지키고 있는 콜키스의 황금양털을 가져오면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는데요. 이에 이아손은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얻어 쉰계에 녹아달린 전대미문의 거대한 배를 만드는 한편 그리스 각지에서 모험에 동참할 영웅들을 불러 모아 아르고 원정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험난한 여정 끝에 콜키스에 도착한 이아손은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에게 황금양털을 내어달라고 하지만 아이에테스는 내어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이아손 그대가 이 황금양털을 원한다면 내가 주는 과제를 완성하시오. 아이에테스는 코에서 불을 내뿜는 황소의 멍에를 씌워 밭을 갈고 용의 이빨을 그 밭에 뿌린 다음 거기서 생겨난 무장한 병사들과 싸워 물리치고 나면 황금 양털을 주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아이에테스의 과제에 이아손은 절망하게 되는데요. 이아손의 수호신이었던 헤라는 절망하는 이아손을 보고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바로
아이에테스의 딸인 메데이아에게 사랑의 신 에로스를 보내 사랑의 화살을 쏘아 그녀가 아이손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라가 메데이아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는데요. 메데이아는 약초를 잘 다루는 마법과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력이면 이아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에로스의 화살로 인해 아이손을 사랑하게 된 메데이아는 그에게 찾아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아손, 제가 황금양털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제가 드리는 약을 창과 방패 그리고 온몸에 바른다면 당신은 황소의 불길을 견딜 수 있고 태어나는 병사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신께 맹세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당신이 조국 이올코스로 데려가 주세요. 사실 이아손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삼촌 펠리아스에게 쫓겨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권력을 되찾아서 가문을 일으키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이아손의 삶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이며 그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손은 메데이아 덕분에 아이에테스 왕의 과제를 모두 해결하고 황금 양털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메데이아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콜키스를 빠져나오는데 이를 눈치챈 아이에테스는 아르고오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때 배에서 메데이아가 무언가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아이에테스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녀가 바다로 던진 것은 이복 동생 압시르토스의 살점들이었습니다. 아이에테스가 쫓아올 것을 대비해 메데이아는 동생을 납치했고 동생의 사지를 찢어 바다에 하나씩 던진 것인데요. 뿔뿔이 흩어지는 어린 아들의 사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비통했습니다. 빨리 건지거라. 내 아들을 빨리 건져내거라. 울부짖는 아이에테스를 뒤로하고 메데이아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아손은 아르고오를 타고 이올코스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 아이손과 어머니 알키메데가 죽음을 맞았다는 비보를 듣게 되는데요. 펠리아스는 아르고오가 폭풍에 침몰하여 아들 이아손이 죽었다며 거짓으로 두 사람을 속였고 절망하던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 이아손이 이올코스에 도착하여 황금 양털을 펠리아스에게 주었지만 펠리아스는 왕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의 어린 동생 프로마코스마저 살해하자 복수를 다짐하며 일단 메데이아와 함께 코린토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메데이아는 이번에도 사랑하는 이아손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나서게 되는데요. 메데이아는 늙은 노파로 변신하여 늙고 병든 펠리아스를 다시 젊은 몸으로 만들어주겠다며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메데이아는 신비한 마술을 보여주는데요. 늙은 순양을 죽여 잘게 썬 뒤에 마법의 약초들과 함께 솥에 넣고 끓이자 잠시 후 솥에서는 튼튼하고 젊은 양이 뛰쳐나왔습니다. 펠리아스의 딸들이 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놀라자 메데이아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들의 아버지도 이렇게 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젊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에 딸들은 아버지 펠리아스를 토막내어 메데이아에게 가져오게 되는데요. 메데이아의 쇼에 속아 넘어간 딸들,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었지만 어리석은 딸들의 판단으로 펠리아스의 몸은 토막나 삶아질 뿐이었죠. 이아손은 이런 메데이아의 잔인한 행동에 그녀가 끔찍했지만 그저 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삼촌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목표는 오로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입된 욕망과 권력에 대한 의지가 이아손을 그렇게 지배하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펠리아스가 죽으면 자신이 이올코스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이아손은 이올코스의 왕이 될 수는 없었는데요. 이 참혹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올코스의 국민들이 그들을 추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을 되찾기 위해 메데이아의 사랑을 이용한 남자 이아손과 그의 권력욕을 이용해서 사랑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여자 메데이아, 그들의 만남은 행복이 아닌 몰락의 길로 점차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올코스에서 추방당한 이들 부부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코린토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코린토스에 정착한 그들 부부는 자식 둘과 함께 몇 년간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아손의 권력욕은 그리 쉽게 가라앉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코린토스의 왕 크레오는 자신의 아들들이 모두 죽고 딸 클라우케만이 남아있었는데요. 왕위 계승자가 없었던 크레오는 이아손을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왕국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아손은 크레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는 권력을 차지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악행도 서슴지 않았던 메데이아를 버리고 자신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크레온의 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후 크레온은 메데이아가 자신의 딸 클라우케에게 해코지할 것이 두려워 콜키스의 여자는 그리스인과 정식으로 결혼할 권리가 없다는 관례를 들어 메데이아를 코린토스에서 추방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메데이아는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이손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메데이아는 아이손이 자신을 떠났다는 허망함에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메데이아는 아이손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점점 이성을 잃어가게 되는데요. 메데이아는 그녀의 슬픔을 알리 없는 어린 자식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메데이아는 아이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아이손, 지금까지 당신을 비난했던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주세요. 제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코린토스를 떠나겠어요. 아이들은 새 신부와 함께 잘 키워주세요. 메데이아는 아이들을 잘 키워주길 부탁한다며 클라우케에게 선물까지 준비했는데요. 메데이아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격적인 복수를 위한 메데이아의 치밀한 작전이었는데요. 이아손은 아이들과 함께 메데이아가 준 선물을 들고 공주를 찾아갑니다. 공주는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눈에 가시 같던 메데이아가 떠난다니 기뻤고 선물도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죠. 메데이아가 준 화려한 화관과 옷은 공주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메데이아가 준 선물에는 마법의 약이 발라져 있었고 그 옷을 입은 공주는 점점 안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머리에 쓴 화관에서부터 화염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공주의 정수리에서는 화염과 뒤범벅이 된 유혈이 떨어졌고 뼈에 붙은 살들은 미지의 독약에 물어뜯기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광경에 하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고통 속에 불타고 있던 공주를 본 크레온은 딸을 구하기 위해 딸의 손을 잡자 무서운 불길은 크레온마저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틀어 최악의 사이코패스로 꼽히는 메데이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아손의 자식이자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무참하게 칼로 찔러 살해하게 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요? 왜 아이들을 죽인 것이오? 이아손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평생을 자식 잃은 지옥 속에서 살아. 메데이아의 음성은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죽이면 그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아이들이 죽고 이아손이 살아있으면 그는 두고두고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이아손에게 아이들은 후일을 기약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이를 잘 알고 있던 메데이아는 그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이아손이 평생에 걸쳐 노력했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철저히 짓밟아 그 존재의 이유를 완전히 제거한 것인데요. 아이들이 죽으면 메데이아 자신도 고통스럽겠지만 이아손에 대한 완전한 복수를 위해 메데이아는 그것마저도 감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시신을 품에 안은 메데이아는 자신의 할아버지 태양신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아손은 아이들의 시신이라도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메데이아는 차갑게 거절하게 됩니다. 사랑이 전부였던 여자 메데이아와 권력이 전부였던 남자 아이손의 비극적이고 잔인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